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면 강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조직 생활을 평생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북한이 조직 생활을 통해서 조직적을 통제를 주민을 통제하는 것은 지도자 중심의 일신 단결 공고화를 위해 북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충성심이 실생활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통제 수단인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진행되는 사상학습이나 조직생활 총화 등은 충실성 검증의 주요 수단입니다. 생활 총화란 북한 주민들이 당이나 근로단체와 같은 소속 조직을 매개체로 주, 월, 분기, 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민을 소집해서 조직 초급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을 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상호 비판까지 하는 북한 특유의 회의 방식입니다. 현재 북한의 생활 총화는 집단주의적 사회의 균열로 과거에 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그 진정성도 퇴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평생을 강제로 생활 총화를 비롯한 조직 생활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에서 생활 총화가 갖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 주민을 통제한 수단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통제입니다. 모든 기관에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어 당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일반 주민을 통제하는 당의 하부 조직으로는 시, 군, 당위원회 그리고 당세포가 있습니다. 당은 당원들에게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생활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당 조직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공적, 사적인 생활은 억압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 기구입니다. 인민보안성은 우리 경찰에 해당합니다.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적발하거나 개개인의 신원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들이 당의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준법 교양과 감시 활동을 하는 사찰 기관입니다. 북한에는 최말단 행정 조직으로 인민반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반 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인민반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통반과 형식은 비슷하지만 북한의 인민반은 20 내지 4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며 국가 사업을 집행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리기 위해서 일정한 수의 가구를 묶어서 조직한 국가 사회생활의 기층 조직의 하나인 것입니다. 인민반도 생활총화 등을 거치면서 양육문제, 청소, 노력동원 등 해당 거주지역 내의 현안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사회체제가 이완되어 가자 인민반 제도를 통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민반 안에는 인민반장 외에 세대주 반장도 두고 있습니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의 전체 주민의 동태 감시를 맡고 세대주 반장은 남편들만 별도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북한 형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북한도 법이 있고 헌법이 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점은 헌법 이외에 당 규약과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다는 것은 공부한 적이 있죠. 지난 중간고사의 문제로도 나왔고요.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공식 명칭은 김정은 시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형법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어떠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북한의 형법은 1950년 3월에 구소련법을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형법 부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칙이라고 하면 본법의 끝에 효력 발생 시기 등을 따로 부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 형법 부칙은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형법 1조의 그 사명이 범죄 및 형벌 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의 기본 원칙 등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원칙, 범죄자를 처리하는 원칙, 반역행위를 뉘우친 자를 처리하는 원칙, 자수자를 처리하는 원칙, 그리고 형벌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는 원칙. 이는 죄형 법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벌 적용의 원칙, 그리고 불소급 및 소급의 원칙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소급의 원칙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가가 된 겁니다. 북한 형사관계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보장제도가 미비합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원칙에 표시되어 있지만 그 한계가 있고 영장주의, 구족적부심 등은 채택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조문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전문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광범위하게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심원 제도가 대표적인 것이고 군중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심급 재판관할이 변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형사 절차가 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 등도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서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이 보완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에서 형벌이라고 하면 범죄자들을 진압하는 무기이며 이라는 것이죠. 범죄자를 제재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형법상 형벌의 유형으로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선거권 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등 9가지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최근에 추가된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밖에 사회적 교양처분, 집행유예, 형벌의 면제, 특사, 만기전 석방 등을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에서 범죄란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법 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본질적인 속성은 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과 죄책성과 가벌성에 있는 것이죠. 북한 형법에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 조건으로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나 범죄의 자발적인 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 기수, 공범 등은 형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북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형태는 표와 같습니다. 3장에서 10장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분류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국방 질서를 침해한 범죄, 경제를 침해한 범죄, 문화를 침해한 범죄, 행정 질서를 침해한 범죄,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범죄 등입니다.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범죄는 최근에 삽입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북한에도 배금 사상이 만연하다 보니까 돈과 관련된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을 개정할 때마다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기는 겁니다. 뇌물죄라든지 마지막 절의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범죄들이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칙이라 하면 법률이나 명령의 끝에 붙여서 경과 규정, 시행, 기일, 구법의 폐지, 세칙을 정하는 법 따위를 정해놓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북한의 형법 부칙은 23개조로 구성된 하나의 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형법 부칙은 일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법입니다. 북한이 체제 수호를 위한 규범을 통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형법 97조에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약취죄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법 부칙 2조에 의하면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약취죄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특히와 형법 부칙의 극히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죠.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국제인권이행감독장치에는 UN 헌장과 인권조약이 있습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물론 UN 회원국이고 여러 개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 비준되어 있습니다. 1981년에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후 1990년에 아동권리협약, 2001년에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여러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UN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 국가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는 UN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북한은 집단주의적인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어서 개별적 인권보다는 집단적 인권,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권고적인 성격을 애써 강조하고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인권보다는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북한 또한 국제인권 기준에 자신의 법제 및 실태를 맞추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해 왔습니다. 1998년에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도입하는 등, 그리고 아동권리보호법이나 여성권리보호법을 2016년에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